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수인 박사의 물리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열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도 V로 직선 운동하던 질량 M, 여긴가 보네요. 물체가 점 A를 지나는 순간부터 물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일정한 힘 F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았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A를 갖겠네요. 자, 힘을 받아 거리 L만큼 이동한 후 정자였다. 자, 그럼 역시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시간 속도입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처음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 당연히 가속도도 일정하겠죠. 다만 진행 방향이 반대니까 속력이 줄어드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멈출 테고요. 조건에서 거리 L만큼 이동하다 멈췄다고 했으니 이 빗변의 넓이가 거리 L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를 지나는 순간부터 B에 정지할 때까지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F는 MA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힘이 일정할 경우에는 가속도도 일정하게 되겠죠. 네, 등가속도 운동이 맞습니다. 자, F의 크기는, 자, 그거 하기 전에 디귿을 먼저 계산하죠.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이다. 그러면 T인데, 이 T는 제가 임의로 정한 거고요. 이때 걸린 시간은 주어진 조건이 V하고 L로 나타냈으니, V하고 L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시간 T 한 게 거리 얼마? L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고로 이걸 통해서 시간 T는 하면은 V분의 2L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걸린 시간은 V분의 2L이다. 자, 그럼 F의 크기는 F는 MA라고 했으니 그럼 가속도를 구해서 질량을 구하면은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가속도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니 T분의 V가 해당될 거고 여기서 T는 임의의 값이니까 대입해야겠죠. T를. 그래서 V 곱하기 T를 역수치하면 되니까는 2L분의 V 해서 일단 가속도는 2L분의 V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질량을 곱하면 F는 MA가 되니 여기 2L분의 V 제곱에다 곱하기 M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L분의 MV 제곱. 네, 맞습니다. 정리할 때 걸린 시간 아까 구했죠? V분의 L이다.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수평면에서 점 P의 속력 V로 통과하는 순간 경사면에서 Q점에서 물체 B를 가만히 처음 속도 얼마다?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는 등속도, B는 등가속도 운동하여 거리 R만큼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두 개인 경우에는요, 그래프를 따로따로 일단 시간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합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V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가겠죠. 그래서 시간 T에 도착한다고 칩시다. 거리 L만큼 이동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 속도 그래프 역시 그려보세요. 그랬을 때 B는 처음 속도가 0이고요.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겠죠. 그랬을 때 시간 T가 지났을 때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넓이도 역시 거리가 얼마? L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물체를 그래프 하나에다 옮겨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V라는 속도로 가는 물체가 있다면 정지에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물체가 있겠죠.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같은 시간 동안 결국은 같은 거리를 가려면 그래프가 시간에서 만나게 될 텐데 요 사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려면 여기와 여기가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 높이 같아야 되고 요 거리 같아야 되니 이때 시간은 얼마? 이때 속도는 얼마? 2V가 될 것이고요. 시간은 전체 시간의 딱 2분의 1T가 되는 시간이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되겠죠. 자, 기억. B의 운동량은 증가한다. 자,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현재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B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 아무리 질량이 같아도 속도가 증가하니 운동량도 증가하겠죠.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D는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다행히 EV라는 건 알았으니 그러면은 T분의 2V 해서 가속도 A 이렇게 구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시간 T는 제가 임의로 주어진 값이죠. 그러면 뭐 어차피 시간은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딸까요? 넓이가
v 곱하기 시간 t한 게 넓이 l이니 그럼 t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t는 v분의 l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2v 곱하기 시간 역수치에서 l분의 v 하시면 되니까 l분의 2v 제곱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와 b의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 여기죠. 걸린 시간은 전체 시간의 반입니다. 그럼 2분의 1t가 내가 구하고 싶은 시간인데 역시 t를 치환시켜야죠. 아까 얼마였죠? v분의 l이었습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v분의 l 하시면은 2v분의 l, 2v분의 l 이상 없죠? 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인 물체 a를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고 잠시 후 b를 높이가 h인 곳에서 4h인 곳이 놓고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두 물체가 낙하하여 동시에 바닥에 닿았다. 그러면 이 물체를 놓고 어느 시점에선가 이 물체를 놔야 될 텐데 그때 얘가 남은 거리 가는 것과 얘가 h를 내려가는 시간만 같게끔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자. 시간 속도를 하나 그렸을 때요. 어느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간 동안 같다고 칠 때요. 그때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시간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랬을 때 반 정확히 시간이 걸리면 높이도 정확히 반 나오겠죠. 그럼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2배, 높이 2배가 됐으니 총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넓이가 4배 차이 납니다.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1대4의 비율을 갖고요. 그러다 보니 이 작은 삼각형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1대3을 갖습니다. 즉, 이 물체는 높이 4h에서 떨어뜨리면 자연낙하 시키게 되면요. 전체를 4분의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같다는 표시입니다. 즉, h까지 내려갈 때 걸린 시간과 3h를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고로 이 물체가 높이 h만큼 내려왔을 때 그럼 이 물체가 h만큼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얘랑 똑같겠죠. 그런데 이때 걸린 시간은 또 여기랑 걸린 시간이 똑같으니까 높이가 h인 곳을 내려가는 시간이나 h인 곳에 내려와서 다시 3h를 내려가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는 b를 놓는 순간 a의 높이는 얼마? 얘를 놓았을 때 a가 3h인 곳에서 나야 됩니다. 그래서 a의 높이는 3h인 곳에서 b를 낙하시키면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많이들 사용하게 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림은 빗면을 따라 운동하던 물체 A가 점 P를 V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근데 문제는 이 물체는 빗면 방향으로 힘을 받다 보니 두 물체는 빗면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가속하게 됩니다. 힘을 받는 방향으로. 또한 질량이 같던 질량이 다르던 같은 빗면에 놓여 있다면 가속도는 둘이 똑같습니다. 다만 A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던 속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점 P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두 물체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서로 따로따로 한번 그려보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A라는 물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0라는 속도로 대신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반대 방향까지 내려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될까요? A고 B라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B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가면 되겠죠. 두 물체의 기울기는 같아야 될 거고요. 자, 그런데 A, B를 놓는 순간부터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시간이 t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만납니다. 그랬을 때 A와 B가 만나는 순간 B의 속력은 3V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물체는 같이 그려보게 되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첫 번째 V라는 속력, V0라는 속력으로 내려오는 물체 A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B라는 물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대신 기울기는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겠죠. 기울기가 조금 틀어졌는데 기울기가 같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만나냐? B가 3V에서 만난답니다. 그럼 여기 어디선가 만나게 되는데 제가 임의로 좀 선을 그을게요.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제가 요 높이랑 요 높이가 같고요. 요 높이랑 요 높이가 같고 여기 높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B가 지금 어디서 3V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내려가면 마이너스 V0 하나 더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V0 하나 더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V0가 되겠죠. 즉 여기
요 시간일 때 B가 여기서 만난다는 거니까 이때를 시간 t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다 그렸으니까 얼추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를 따져보죠. P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얘는 더 내려갈 거고요. B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난다고 하죠. 그랬을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B가 간 거리에서 A가 올라갔다 내려온 거 말고 더 내려간 거 요만큼을 빼주게 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기하학적인 모양은 A는요, 요 넓이가 요 위로 올라간 거, 요 삼각형이 다시 내려온 거, 그럼 여기 색깔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요 넓이가 B가 아니 A죠. A가 자기 원래 위치에 돌아와서 더 내려간 게 되겠죠. 자, 근데 B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와서 B가 내려간 거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전체 넓이가 다 B가 내려간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둘의 겹치는 부분을 빼주면 요 넓이, 요걸 빼주게 되면 요 넓이가 둘 사이에 P와 Q 사이,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전체 삼각형에서 요 사다리꼴 모양을 빼셔도 되고요. 저는 근데 보니까 요 작은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해당하는 넓이더라고요. 자, 저는 그래서 요 작은 삼각형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6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확히 3등분 했으니까 여기 3분의 1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이 V0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V0 곱하기 3분의 1t 하면은 6분의 1 V0t가 되는데 요게 작은 삼각형 하나가 될 거고요. 여기에 6분의 1 V0t가 작은 삼각형 하나인데 여기다 곱하기 6, 6배를 해주시면 V0t가 돼서 요 넓이가 되고 요 넓이가 두 물체 사이의 원래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V0t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최고점에 도달했다? 올라갔겠죠. 그동안 B도 내려왔을 텐데 그럼 요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원래 둘 거리에서 올라간 거 내려온 거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원래 둘 사이의 거리 V0t에서 저거 잘 보시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A가 더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요 밑에 삼각형 넓이 하나가 여기가 내려간 넓이가 되겠죠. 그럼 요 작은 삼각형 두 개를 빼주기만 하면 되네요. 그럼 V0t에서 마이너스 6분의 1 V0t 여기 삼각형 한 칸이니까 곱하기 2 한 거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3이니까 빼면은 통분하면 3분의 1이니까는 3분의 3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2 V0t가 지금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사이 거리니까 4분의 1 V0t가 아니라 3분의 1 V0t가 돼야 될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와 B가 만나는 순간 A와 B가 만나는 요 시간에서 B의 속력은 3V0지만 A의 속력은 얼마죠? 여기죠? 2V0네요.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뭐 방향은 상관없고요. V0가 아니라 2V0가 돼야 되니까 얘도 역시 틀렸죠. 자, 그래서 오늘의 4번의 문제의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그림은 출발선에서 정지해 있던 눈썰매가 정지해 있었습니다. 처음 속도가 얼마? 0입니다. 등가속도,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면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눈썰매의 평균 속력이 P라는 구간하고 Q라는 구간에서 10m/s와 15m/s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30m를 10m/s로 갔다 몇 초 걸렸을까요? 3초 걸립니다.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30m를 15m/s로 가면 여기서 몇 초? 2초 걸리게 되겠죠. 자, 그때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죠.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요. 처음 속도가 0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넓이가 x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선 30m, 또 다음 구간에서는 30m입니다. 자, 그랬을 때 평균 속력이 이거니까는 평균 속력은 언제가 되느냐? 그 구간의 시간의 딱 절반일 때, 절반에서
그때 처음 속도도 아니고 끝 속도도 아니고 딱 중간 속도가 10m/s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간에서 딱 중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딱 중간 속도가 15m/s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초? 3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초였죠. 그럼 거기에 반이니까 여기는 1.5초. 그 다음에 여기는 1초가 되겠죠. 총 저는 요 두 개의 점 윗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좌표에서 증가분을, x 값은 정확히 모르지만 증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 값의 증가분은 5죠. 그럼 x의 증가분 1.5에서 1이니까는 2.5. 여기서 1.5,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분의 얼마가 증가했죠? 속도는 5 증가했으니까 시간 증가분의 속도의 증가량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2m/s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4m/s 제곱이 아니라 2m/s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린 전체 기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제 2m/s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1.5를 내려보죠. 그럼 1.5가 내려가면 10에서 얼마가 내려가야 되냐? 여기가 3이 돼야 기울기가 2가 나오니까 여기 3 내려가서 7이 되겠죠, 여기가. 마찬가지로 x값이 7 증가했을 때 y값이 얼마가 증가해야 3.5가 증가해야 2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3.5초 사이가 되겠죠. 그럼 x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3.5니까는 2분의 7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4분의 77에 49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 4, 4, 8에다가 12.xx 얼마가 나오겠죠. 12m는 안 되네요. 소수점 이하가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도착선에 도착하는 순간 속력이 얼마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속도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넓이가 100m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시간 t 한 게 10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기울기는 안 바뀌니까 t분의 v 한 게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나중 속도를 알고 싶습니다.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답은 당연히 나올 텐데요. 속력을 알고 싶으니까 t를 소거하는 게 빠르겠죠. 그럼 t는 2분의 v 해서 여기다 대입할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시간 t 대신 v 곱하기 시간 t 대신에 2분의 v 해서 100 놓겠습니다. 그럼 4죠. 양변에 4를 곱하면 v 제곱은 400이네요. 그럼 v는 얼마죠? 루트 씌우면 20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m/s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3m, 2m, 4m의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 PQ는 빗면과 나란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첫 번째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중력이 3mg만큼 잡아당기고 있을 거고요. 여기선 4mg만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했으려면 R점이 0이어야 되니 지금 mg가 모자르죠. 그럼 뒤에서 빗면에 잡아당기는 힘이 mg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가에서 어디가 P가 끊어졌대요. 그러면 이쪽 뒤로 당기는 힘 mg가 있었던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나에 대한 상황에서 옳은 것은, 그럼 나에서는 먼저 가속도 구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2m짜리하고 4m짜리가 묶여 있는데 이쪽으로 4mg가 작용하겠죠. 뒤로는 mg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치워질 수도 있죠. 전체 6m짜리가 이 방향으로 3mg의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다. 자, 그래서 F는 MA니 대입해보죠. 3mg라는 힘으로 질량 6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됩니다. 라고요.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죠? 2분의 1 M 나뉘고 2분의 1 G가 되겠네요. 아, 얘는 이 방향으로 2분의 1G, 얘도 역시 이 방향으로 2분의 1G가 가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 가속도의 크기 A. A는 자유낙하죠? 3m짜리가 3mg라는 힘을 받아서, 그럼 3mg라는 힘을 받아서 3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된다. 그럼 이거 A2로 A1으로 가속된다. A1은 G죠, 그냥. 얘는 G라는 가속도로.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A가 G,
그 다음 B는 2분의 1G니까 A가 B의 2배이다. 맞네요. 자,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R자 힘. F는 ma니까요. 자신의 R자임은 자신의 질량에다 자신의 가속도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3m짜리가 가속도 G를 가속도니까 3mg라는 R자임을 가질 거고요. C에 작용하는 R자임은 4m짜리의 가속도 2분의 1G니까 얼마가 되겠죠? 2mg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보다 작다? 아니죠. 크다죠. 지금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얼마? 이렇게 되면은 3mg.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얼마? 2mg.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C에 작용하는 R자임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인데요. 그러면 요 문제 다시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빗면에서 하나만 따져보자. 2m짜리가 있는데, 자, 먼저 힘을 표시할게요. 이 방향으로 mg라는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고요. 이 방향으로 장력 t가 잡아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2분의 1g로 가속이 되어야 되니 이 방향으로 자신의 질량, 자신의 가속도 곱하니까 얼마? mg만큼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t-mg 한 개,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이 더 크겠죠. 작용한 게 R자임은 mg가 돼야 됩니다. 고로 t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mg입니다. 장력은 mg가 아니라 2mg가 돼야 됩니다. 그럼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네요.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는 물체 A와 B, 나는 A와 C를 각각 실로 연결했대요. 그런데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네요.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C가 B의 3배래요. 그러면 B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고 A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하고 여기도 스몰 M, C의 질량은 B의 3배니까 여기 3 라지 M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3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수평과 나란하다. 자, 가속도 직선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래요. 그럼 여기는 2A, 여기도 2A 잡고 여기서는 A 잡아주면 되겠죠. 가속도는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면 전체, 자, 먼저 가에서는요. F란 힘이 전체 작용을 해서 질량이 M짜리하고 라지 M짜리를 끌고 가고 있고 이때 가속도를 EA, 나에서는요 F라는 힘으로 질량 M짜리하고 4M짜리를 끌고 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3M이죠. M짜리하고 3M짜리를 끌고 가고 라지 M짜리를 끌고 가고 가속도 얼마? A로. 근데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서는 1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맞죠? 자, 그러면은 M 더하기 라지 M. 그럼 이게 2배 더 크니 여기다가 2배를 취한 거하고 그 다음에 스몰 M 더하기 3 라지 M 한 거랑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긴 2 스몰 M 더하기 2 라지 M은 스몰 M 더하기 3 라지 M. 넘어가니까 라지 M은 넘어가니까 스몰 M이네요. 그럼 라지 M은 스몰 M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M, 그 다음에 여기는 3M이 되겠네요.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M 대입하면 전체 2M, 2A. 여기서 3M 대입하면 4M, A. 똑같죠? 그래야 똑같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자, A의 질량은 B의 질량하고 어때야 돼요? 같네요. 자,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의 3배이다. 자, 먼저 C에 작용하는 R자임부터 계산해볼까? 자신의 질량 3M이죠? 3 스몰 M 곱하기 A. 이게 C에 작용하는 R자임이 될 거고요. FC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FB는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자신의 질량 스몰 M에다가 곱하기 가속도 2A니까는 자, 크기는 3배가 안 되죠? 3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가에서 C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C이 A를 당기나 뭐 B를 당기나 똑같겠죠. 나에서 C이 C를 당기나 뭐 A를 당기나 똑같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 A의 R자임, 여기서 A의 R자임이 작용하는 장력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M 곱하기 2A가 장력이 될 거고 T1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T2라고 해보면 T2는 얼마가 되죠? M 곱하기 A가 T2가 되겠죠. 그럼 누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겠네요. 같을 수가 없네요. 누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 하나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의 크기가 Y축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는 그건 뭐다?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그 물체에 작용한 힘과 작용한 시간, 여기서 말하는 게 충격력이죠. 그다음 충격받은 시간을 곱해준 값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공 A와 B가 각각 발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정지됐네요. 자, 그 다음에 정지됐으니까 당연히 둘 다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이 0이 됐네요. 그 다음에 질량은 A와 B가 같고, 질량은 둘이 같아요.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 B 운동량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 B는 T1일 때 힘을 받기 시작해서 A는 T2일 때 멈췄고 B는 T3일 때 정지했습니다. 자, T1일 때, 자, 질량 먼저 A 같은 경우는 A의 운동량은 지금 EP라고 되어 있는데 EP는 질량 곱하기 속도 VA라고 해보죠. A의 속력을 지금 들어올 때 속력을. B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P고요. 질량 같다 해서 M 곱하기 VB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2배 더 크다는 소리는 속도가 여기 A의 속도를 EV라고 한다 그러면 B의 속도는 V라고 하면 되겠죠. 자, T1 이전의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 T1부터 T2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니까 A는 얼마 변했죠? EP만큼 변했죠. T1부터 T3까지 B가 받은 충격량은 P에서 제로가 됐으니 P만큼 변했죠. 그 다음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는 크다? 맞죠? 그것도 몇 배? 2배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T1부터 T2까지, 자, 그럼 T1부터 T2까지 받은 평균힘의 크기, A가 받은, 자, 평균힘은 어떻게 계산되죠? 힘은, 그러면은, 시간을 넘기면, 작용한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평균 힘이 될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FA가 받은 평균 힘은 T2-T1이라는 시간 동안 운동량이 EP만큼 변했고요. FB가 받은 평균 힘은 T3-T1이라는 시간 동안 P만큼 변했죠. 자, 그러면은요, 분모값은 누가 더 크죠? 분모값은 이쪽이 더 크고 여기가 더 작고, 그 다음에 분자값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그러면 분자는 작고 분모가 큰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A가 받은 평균힘의 크기는 T1, T3가 B가 받은 평균힘보다 크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정확히 몇 배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값은 구할 수는 없지만요, 최소한 더 크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특징적인 건 보다시피 분모 분자로 이렇게 나오면요, 무조건 하나가 더 크게끔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 분자 각각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9번입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물체 ABC가 실 PQ, P라는 거와 실 Q라는 거 실로 연결되어 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나에서는 가에서 Q가 끊어지는,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C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이 끊어진 다음에 C가 등속 운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R자임이 0인 거죠. 등속이니까. 그렇다 소리 마찰이 없는 수평면인가 보네요. 자, 그 다음에 A의 가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고 여기를 2A라고 잡아주면 여기서는 A만큼 잡아주면 되겠죠. A와 C의 질량은 M과 2M이고 B의 질량 모르니까 라지 M이라고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작용하는 힘은 mg, mg로 똑같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는 한번 더 예시를 들겠지만 3개가 묶여가고 있고요. 이쪽으로 mg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m, 라지 m, 2m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거죠. 두 번째의 경우에 그때는 가속도가 이제 A라는 가속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의 경우는 질량 M짜리하고 라지 M짜리만 mg라는 힘으로 끌려가고 이때 가속도가 2A래요. 그러면 F는 MA니 첫 번째 가의 경우에서는요, F, mg라는 힘으로 질량 M,
2m, 그러니까 총 3m 더하기 라지 m 짜리를 a라는 가속도로, 나에서는 같은 mg라는 힘으로 뒤에가 끊어져서 2m짜리가 없죠. 그러면은 mg라는 힘으로 요 두 개만 끌고 가면 되니까 m 더하기 라지 m짜리를 끌고 가는데 가속도가 얼마? 2a입니다. 그럼 질량비가 지금 이쪽이 가속도 1이고 2니까 질량비는 2대 1이 나와야겠죠. 이쪽이 2배 더 질량이 커야 되겠네요. 얘보다는. 그러면은 3m 더하기 라지 m은 같다 하시려면 여기다 2배 해주시면 되겠죠. 2m 더하기 라지 m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3m 더하기 라지 m은 2m 더하기 이 라지 m이 넘어가면 라지 m은 넘어가면 스몰 m이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B의 질량은 그럼 얼마가 돼야 되죠? 스몰 m이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자, 나에서 C에 작용하는 R점, 등속운동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R점은 0에다가 맞죠. 자, 왜냐면 F는 MA에서 A가 0이어야지 F도 0이라는 소리니까요. 그 다음에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뒤로 당기는 힘의 장력을 T1, 여기서 뒤로 잡아당기는 T2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아래쪽의 힘이 더 크니까 가에서 경우에서는요, mg-t1 한 개, 자신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ma만큼이 돼야 되고요. 나에서는요, mg-t2 한 개, 자신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2a가 돼야 됩니다. 값이 얘가 더 크죠. 그럼 뭐에서 뭔가를 뺐을 때 값이 더 크게 나오려면 빼준 값은 이렇게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t1보다는 t2보다는 t1이 더 크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P를 A가 잡아당긴 힘의 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 일정한 힘 F가 작용하여 물체 A와 B를 함께 운동하던 중 A와 B 사이에 실이 끊어졌대요. 실이 끊어진 후에도 A는 힘 F가 계속 작용하고 A와 B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B의 질량은 2kg이고, 제일 중요한 거, B는 가속도의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나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에 A의 속력의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먼저 그 전에 힘부터 표시하죠. F 뒤쪽으로 당기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빗면에서 2kg짜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스몰 f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체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A가 가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더 크겠죠. 자, 그러면 끊어진 다음에 가속도도 역시 더 증가니까 F가 더 크다는 소리니까 F 마이너스 스몰 f라는 힘으로 A의 질량을 보니까 라지 m이라고 해볼게요. 라지 m 더하기 2kg짜리라. 가속도 얼마를 끌고 가죠? 2분의 10이니까 5m/s 제곱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 끊어져서 F라는 힘만 작용을 했고, 그래서 라지 M짜리가 가속도 얼마? 2분의 그 다음에 20이니까 10m/s 제곱으로 끌려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힘 F만 그냥 작용을 해서 질량 2kg짜리가 가속도가 전후가 같다고 했죠. 크기가 같다 그랬죠. 크기가. 대신 얘는 반대로 힘받으니까 가속도가 처음에는 이쪽으로 5m/s 제곱이었다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5m/s 제곱이죠. 힘받는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5m/s 제곱이다. 자, 그럼 뒤로 당기는 힘이 10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대입하죠. 그러면은 여기도 또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10 라지 m 마이너스 여기 대입했고요. 여기 10은 그 다음에 10 라지 m 더하기 5 라지 m 더하기 10이다. 넘어가니까는 5m은 20. 그럼 라지 m은 얼마다? 4, 5, 20이니까 4kg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기억. A의 질량은 얼마이니? 4kg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초일 때 B에 작용하는 열자임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물체의 R자임은 그 물체의 곱하기 가속도만 곱해주면 되는데 1초일 때, 끊어지기 전일 때,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죠? 이때하고 똑같죠. 5m/s 제곱입니다. 그럼 2kg짜리가 5m/s 제곱으로 가속되니까 R자임은 몇 뉴턴이다? 10뉴턴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초일 때, 자, 중요한 거는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B는 가속도의 크기를 C이 끊어지기 전과 후가 같대요. 그럼 처음엔 이렇게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5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내려갈 겁니다. 왜? 힘이 반대니까. 그럼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똑같다는 소식은요. 이게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래프만 봐도 3초일 때는 1초일 때하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대칭을 가지니까. 그럼 얼마죠? 10m/s죠. 운동량이 큰 어떤 물질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질량 몇 kg짜리가 2kg짜리가 그때 속도가 얼마죠? 10m/s니까는 운동량은 20kg/m가 되겠죠. 그래서 20kg/m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0번 문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도 10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진도를 우리가 한 번 수업을 할 때마다 10문제씩 풀고 있는데 이 10문제라는 게 아주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좀 많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10문제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문제씩 열흘이면 100문제고요. 그 다음에 20일이면 200문제, 그 다음에 40일이면 400문제입니다. 여러분 40일만 공부해도 물리가 보통 400제, 500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은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10문제였고 지난번에도 10문제였는데 매번 10문제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계속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풀었던 걸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외워질 거고요.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왜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드디어 본인에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10문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김수인 박사의 물리교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